반갑습니다. 2022 디스커버리 서밋 코리아에 참석하게 된 셀트리온 CMC 통계팀에 재직 중인 오민규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 주제는 JSL Script for Determination of ADA Cut Point in Immunogenicity Studies로 정해보았는데요. 발표를 통해 면역원성 연구가 무엇인지, 그리고 약품 개발을 하는 데 있어 왜 이 면역원성 혹은 안티드러그 안티바디라고 하는 ADA가 왜 연구가 필요한지, 그리고 적용할 수 있는 통계적인 관점은 어떤 게 있는지를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ADA 평가에 사용되는 ADA 컷 포인트를 각 데이터별로 추정 후 하나의 리포트로 출력하기 위한 JSL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먼저 면역원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면역원성은 항원과 같은 이물질이 인간이나 다른 동물의 신체에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성질로 약물의 품질적 특성, 치료 대상, 그리고 투여 요법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역원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독감 백신을 맞듯이 이런 백신을 맞아 이에 대한 항체 생성과 같이 의도된 면역 반응인 경우도 있지만, 약물을 투여하다 보면 생길 수 있는 안티드러그 안티바디 생성과 같이 의도하지 않은 단일 클론 항체와 같은 치료용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의도하지 않은 ADA 생성은 결합 부위에 따라 아무 영향도 없을 수 있지만, 약물 동태약, 즉 파마코키네틱스 또는 효능, 안정성 등 임상적 영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ADA 생성으로 인해 중화항체가 약효의 소실 또는 체내 체류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약물에 대한 부작용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FDA와 같은 규제기관에서도 면역원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ADA를 객관적으로 탐지하고 특성하기 위한 컷포인트 설정이 중요합니다. 인실리코와 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MHC2 결합 정도를 예측하여 그리고 이때 ADA가 얼마나 발생할지를 보는 방법도 있지만, 오늘은 통계적인 방법을 통해 실제 세럼 데이터에서 컷포인트를 사전에 계산하여 실제 임상 샘플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취합됩니다. 먼저 도너로부터 혈액을 채취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약물 투약 후 약 1에서 2주 내에 IgM 반응이 일어나고 2에서 3주 사이에는 IgA 반응, 3에서 6주 사이에는 IgG 반응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들은 항체 검사에 사용되는 면역 글로불린들이고, 항체별로 사용 목적이나 반응 시기는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컷포인트 계산을 위한 혈액 채취에서 중요한 점은 약물 간섭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프리도즈 샘플을 이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채취한 혈액을 원심 분리기를 통해 항원, 호르몬, 무기질 등으로 이루어진 혈청과 혈장으로 분리를 하게 됩니다. 샘플 분석에는 원심 분리에서 얻어진 이 혈청을 즉 세럼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각 사이트들의 스테빌리티를 확보를 위해 저온의 환경에서 샘플을 운송하게 됩니다. 그리고 혈액을 받은 각 사이트들에서는 실험실에서는 ECL이나 엘라이자 등 리간드 바인딩 어세이를 통해 실제 샘플들을 분석하여 결과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리간드 바인딩 어세이는 수용체와 같은 큰 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물질을 나타내는 용어로, 바인딩함에 따라 나타내는 시그널 정도를 정량화하는 실험 분석 방법이고, 멀티티어드 어프로치를 통해 각 샘플을 분석 및 평가하게 됩니다. ADA 분석법은 기존 PK 분석법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먼저 임상 단계에서 평가되는 PK 분석 방법의 경우는 여기 왼쪽 그림에서처럼 농도의 변화에 따라 리스폰스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렇게 수치적으로, 수식적으로 모형을 적합을 할 수 있고, 이 적합된 모형을 토대로 추후에 실제 임상 샘플에서 나오는 리스폰스 값을 토대로 대략적으로 드럭의 농도가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역으로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ADA 분석법은 그러한
퀀터티브 형태의 데이터가 아니라 퀄러터티브 형태, 즉 질적 데이터의 형태라서 도즈 리스폰스와 같은 이런 수치적 관계를 파악할 수 없고, 컷 포인트와 같은 이러한 특정한 절단점을 기준으로 이것보다 크면 포지티브, 이거보다 작으면 네거티브로 판별을 할 수 있습니다. FDA 가이드라인에서는 안티드러그 안티바디, 즉 ADA와 관련한 분석법 개발에 있어 티어드 어프로치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스크리닝 어세이에서는 ADA 양성이 나온 검체에 대해 추가적으로 이런 컨퍼메터리 어세이를 수행하고, 그리고 컨퍼메터리 어세이에서도 양성이 나온 경우는 추가 캐릭터라이제이션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스크리닝 어세이라고 하면 기능적 영향과 관계없이 치료용 단백질에 대한 모든 항체를 빠르고 민감하게 검출하는 단계이고, 잠재적인 ADA 양성 검체를 탐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컨퍼메터리 어세이는 치료용 단백질에 대한 ADA의 특이성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되는 단계입니다. 각 어세이별로 통계적 방법으로 결정한 컷 포인트를 사용하여 샘플에 대해 포지티브, 네거티브를 분류하여 티어드 어프로치를 적용해야 되는데, FDA에서는 임상 샘플 테스트에서는 스크리닝 어세이는 5%, 컨퍼메터리 어세이는 1% 혹은 0.1%의 false positive rate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면역원성 평가를 위한 멀티티어드 어프로치의 전체적인 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샘플에 대해 기본적인 평가가 이루어진 다음 ADA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스크리닝 어세이 단계에서는 스크리닝 컷 포인트를 넘어 포지티브로 판별되는 검체들에 대해 이제 컨퍼메터리 어세이를 수행하게 되고, 여기서도 만약에 포지티브가 나오면 중화 능력 혹은 ADA 구조가 달라진 게 있는지, 혹은 항체와 연결된 부분의 매핑을 확인하는 등 ADA 특이성 분석을 위해 추가 연구를 진행하게 됩니다. 저는 이 전체 단계에서 스크리닝 어세이와 컨퍼메터리 어세이에서 적용되는 컷 포인트를 결정하기 위한 그 부분을 이제 JSL 스크립트로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USP는 미국 약전을 뜻하는데, USP 1106에 따르면 컷 포인트 평가를 위해 실험 디자인은 임상 연구를 위한 경우 50명 이상의 도너로부터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비임상 연구에서는 15에서 30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년도에 퍼블리시된 샹카르 논문에 따르면 분산 분석을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ADA 컷 포인트 추정을 위해 여러 명의 분석자 혹은 여러 개의 플레이트에 대해 반복 실험한 밸런스드 실험 디자인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해리 양이 집필한 서적에서도 다음과 같은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 실험 디자인은 각 실험자로부터 3개의 런 그리고 3개의 플레이트에 실험을 수행하는 라틴 스퀘어 디자인입니다. 라틴 스퀘어 디자인은 3개 팩터가 고려되는 실험 디자인에서 실험 조건의 수와 비용, 시간 등을 절약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실험 디자인입니다. 이 실험 디자인을 이제 수식적 믹스드 모델을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다음과 같이 yijk는 mu 플러스 알파 i 플러스 베타 j 플러스 감마 k 플러스 입실론 ijk로 표현할 수가 있고, 각 팩터는 이런 fixed effect, 베타는 랜덤 이펙트, 그리고 감마는 플레이트를 의미하는 랜덤 이펙트가 될 수 있습니다. 각 샘플 평가를 위한 실험 디자인이나 혹은 이런 수식 모델은 연구의 목적이나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임상 샘플에 대해 수행하는 티어드 어프로치에서 제일 먼저 수행되는 스크리닝 어세이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면, 스크리닝 어세이는 면역원성 검사의 첫 단계로 일정 수의 false positive를 허용하는 단계입니다. 리스크 베이스드 관점에서 초기 선별 단계인 스크리닝에서는 positive를 negative로 잘못 판별하는 false negative보다는 네거티브를 포지티브로 잘못 판별하는, 그렇더라도 어쨌든 컨퍼메터리 단계에서 한 번 더 포지티브를 걸러내기 때문에
false negative보다는 false positive를 어느 정도 허용을 하는 단계입니다. 스크리닝 컷 포인트는 이 스크리닝 단계에서 검체가 잠재적으로 양성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를 판별하기 위한 면역 반응 수준입니다. 이 값보다 낮아 검체가 음성으로 판별되는, 즉 네거티브인 경우는 추가 스터디를 진행할 필요가 없지만, 만약 양성, 파지티브로 판별되는 경우는 그 다음 단계인 컴퍼멘터리 어세이를 수행하게 됩니다. 컴퍼멘터리 어세이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스크리닝 어세이에서 파지티브로 판별된 경우만 수행을 하게 되고, 보통 퍼센트 이니비션의 값을 이용하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 드러그 스페시픽 ADA 경우는 높은 퍼센트 이니비션을 생성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때는 컴퍼멘터리 컷 포인트보다 샘플의 값이 클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이제 컴퍼멘터리 어세이에서도 파지티브로 판별되는 경우는 추가 특성화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는 리간드 결합 분석을 통한 중화 항체 분석이 예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화 항체라 하면 뉴트럴라이징 안티바디를 의미하고, 약물의 생물학적 활성을 차단하고 임상에 잠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항목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샘플 반응이 드러그 스페시픽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컷 포인트, 즉 컴퍼멘터리 컷 포인트를 통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또한 퍼센트 이니비션을 주로 이제 이용한다고 했는데, 이 퍼센트 이니비션은 퍼센트 시그널 이니비션의 값으로 1 uninhibited 시그널 나누기 inhibited 시그널이기 때문에 네거티브 값을 가질 수도 있어서 로그 트랜스포메이션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통 스크리닝 단계에서는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그리고 컴퍼멘터리는 단계에서는 퍼센트 이니비션을 데이터로 하여 컷 포인트를 추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각 사용되는 샘플들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드러그 나이브한 샘플이 사용되고, 예를 들어 드러그 나이브한 샘플 40개에서부터 3번씩 반복 평가를 하면 총 120개의 데이터가 생기는데, 이 데이터들을 각 단계별로 이용하여 각 단계별 컷 포인트를 계산을 하고, 그리고 추후 실제 스크리닝 혹은 컴퍼멘터리 어세이에서 클리니컬 대상이 N개의 이 대상들에 대해 평가가 적용되게 됩니다. 그리고 컷 포인트의 종류에는 Fixed, Float, Dynamic 등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통계적으로 각종 컷 포인트를 계산할 때 보통 런 간 평균 차이가 없다는 가정이 항상 유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통 플로팅 컷 포인트를 많이 이용하고, 런마다 변동이 큰 경우는 다이내믹 컷 포인트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ADA 분석법 개발 및 검증을 하기 위해 앞서 먼저 취합된 데이터에 대한 분포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정규성을 평가하고, 만약 정규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로그 변환이나 박스콕스 변환과 같은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로그 변환을 많이 사용을 하고, 박스콕스 변환은 순위 보존 변환 방식으로 모수 람다의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에스티메이션을 통해 자동으로 변환을 하는 변환을 식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분석자가 선택적으로 고르면 되는 부분이고, 정규성과 함께 이제 스큐니스, 즉 데이터의 치우친 정도도 분포를 파악하는 데 참고할 수 있습니다. 스큐니스는 이제 여기 그림에서처럼 오른쪽으로 이렇게 꼬리가 생기게 되면 포지티브 스큐니스, 그리고 왼쪽으로 생기면 이제 네거티브 스큐, 그리고 중앙값, 미디언 값을 기준으로 잘 이렇게 대칭되면 이제 시메트릭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규성 검정 자체는 보통 샤피로-윌크 검정을 많이 이용하고, 사용자의 선택에 따라 앤더스 달린과 같은 다른 정규성 평가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의 전체적인 분포가 파악이 되었으면 분석에 앞서 이상치도 제거해 주어야 합니다. ADA 평가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이상치를 구분해서 이제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생물학적 이상치인 Biological Outlier입니다. 이는 도너 혹은 각 세럼의 이질성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상치로, 예를 들면 일부 기존 항체가 매우 높은 시그널을 보내는 경우 이제 바이올로지컬 아웃라이어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석적 이상치, 즉 애널리티컬 아웃라이어로 이는 샘플 자체적인 이상치가 아니라
이제 실험자가 각 런별로 반복 측정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실험 변동에 의한 이상치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바이올로지컬 아웃라이어, 애널리티컬 아웃라이어를 제거한 다음 컷 포인트를 계산하게 됩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오리지널 데이터인데 여기는 정교성 검정을 했을 때 p-value가 0.01보다 작게, 즉 정교성을 만족하지 않는 형태인데 로그 트랜스폼을 했더니 어느 정도 정교성을 만족하는 형태를 보이고 p-value 자체도 0.1보다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뭐 0.1, 0.05는 분석자가 선택적으로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트랜스폼을 하고 나서 이제 아웃라이어로 확인되는 부분을 제거한 다음 컷 포인트를 추정하면 되겠습니다. 참고한 자료는 이제 다음과 같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스크리닝, 컨퍼메터리 각 단계마다 컷 포인트를 계산하는 JSS 스크립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작성한 스크립트를 실행을 하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은 윈도우 창이 새롭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각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데이터 파일을 선택하도록 이제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네거티브 컨트롤 다음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에 대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질 거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데이터를 선택을 해주는데 만약 이제 두 개만 선택하고 하나를 선택 안 하게 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에러 창이 나오도록 코드를 구성해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맨 처음 코드를 시작할 때 이 픽 파일에 대한 값을 NA로 지정을 해 주었고 만약 이 NA 값이 그대로 유지되면 하나라도 그대로 유지되게 되면 에러 창이 나오도록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었고 그리고 close all 테이블을 하기 위한 불필요한 데이터 테이블을 먼저 닫고 시작하기 위해 이 버튼도 추가해 두었습니다. 그리고 save 디렉토리는 전체 분석 결과 리포트를 특정 폴더의 로컬 주소에 저장하기 위한 기능으로 추가해 두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사용하지 않을 거라 비활성화를 우선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각 데이터 파일을 선택을 해주고 분석을 실행을 해주게 되면 첫 번째로 선택한 네거티브 컨트롤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분석 창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각 이펙트들을 랜덤 이펙트와 픽스드 이펙트를 구분하여 입력을 해주고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총 38개로 데이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원래 처음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59와 35라고 여기 이렇게 빨간색 표시한 제가 아웃라이어로 일부러 지정해 놓은 값이 여기서는 제거된 것을 여기 41부터 있다가 59가 있었는데 그 값도 아웃라이어로 제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시오 두 번째 데이터 테이블에 대한 분석 코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팩터를 넣어주고 분석을 실행을 하면 지금 잠깐 켰던 데이터 테이블 때문에 에러가 나오는데 정상적으로 분석을 실행하게 되면 지금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분석 창이고, 그래서 두 번째 분석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아웃라이어가 하나씩 제거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제거된 총 140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 테이블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원래 두 번째 있던 그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창에서 여기 퍼센트 이니비션에 해당하는 버튼만 활성화되고 나머지는 비활성화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제 퍼센트 이니비션 분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또다시 아웃라이어가 먼저 제거된 다음 분석을 진행하게 되고, 최종 결과 파일로는 이렇게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포트에는 네거티브 컨트롤 결과를 시작으로 REML 결과, 그리고 여기서 픽스드 이펙트에 대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다이거네틱스 테스트라고 해서 정규성 그리고 등분산성에 대한 결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스 플롯으로 이제 플레이트별 데이터의 분포가 어떤지도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이 데이터는 스크리닝 컷 포인트를 위한 분석이 진행되었고, 결과를 다음과 같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로그 10에 대해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고 분석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분산 분석 결과가 여기 이렇게 출력되게 되고, 다음으로 네거티브 컨트롤과 다르게 스크리닝 컷 포인트 에스티메이트라고 하는 또 다른 테이블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처음 데이터는 160개였는데 거기서 20개를 아웃라이어로 제거를 하고, False Positive Error Rate는 5%로 설정했을 때 파라메트릭 스크리닝 컷 포인트가 어느 정도로 계산되었는지, 그리고 그때 90% CI는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노멀티도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이 값을 만약에 만족하지 못하면 non-parametric 컷 포인트를 계산하도록, 혹은 계산했을 때 어떤지에 대한 결과도 같이 보여주도록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이거네틱스 테스트도 나오고 플롯도 기본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웃라이어를 제거할 때 사용된 스레숄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로어, 어퍼 기준값도 나타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퍼센트 이니비션에 대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분산 분석 결과와 함께 여기서는 Conformatric Cut Point Estimate이라고 하는 테이블 안에 분석에 사용된 데이터 개수, Normality, Skewness, 그리고 False Positive Rate, 각 False Positive Error Rate마다 계산된 Conformatric Cut Point 값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박스 플롯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히스토그램, 로그 트랜스폼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값들에 대한 히스토그램과 퍼센트 이니비션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같이 출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분석에 사용되었던 실제 로 데이터, 즉 퍼센트 이니비션과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값을 찍은 다음 이제 제거되었던 아웃라이어로 제거되었던 항목들에 대해 이렇게 시각화도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리포트는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게 했고, 이 리포트를 출력하기 위한 스크립트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먼저 이제 NC라고 되어 있는 이 네거티브 컨트롤에 해당하는 부분이 끝이 나면 바로 이어서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 스크립트가 시작되도록 했고, 그때는 제일 처음 선택했던 RLU 픽이라고 하는 여기서 선택했던 데이터 파일이 열려서 바로 분석에 사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이제 while문을 통해서 아웃라이어를 하나씩 제거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또한 이제 그때 계산된 아웃라이어도 출력을 하도록 했고, 여기까지는 다 이제 분산 분석 결과와 그 다이거네틱스 테스트를 출력하기 위한
분석 코드이고, 다음은 SCP, 즉 스크리닝 컷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한 코드는 여기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이 부분은 논문 참고할 수 있는 논문마다 혹은 분석자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분석자마다 선택적으로 수식을 바꿔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이어네틱스가 끝나고 나면 이제 퍼센트 이니비전에 대한 분석을 하기 전에 시그널 투 노이즈 모달을 닫아주고 그 다음에 퍼센트 이니비전에 대한 스크립트를 시작합니다. 이때도 처음에 이제 퍼센트 이니비전에 대한 그 데이터 파일, 선택했던 데이터 파일을 열어서 스크립트 내에서 편집하도록 하였습니다. 분석은 마찬가지로 이제 퍼센트 이니비션에 대해서도 while문을 이용하여 그 아웃라이어를 하나씩 제거하는 코드를 작성을 해두었고, 마찬가지로 이제 컨퍼메이티브 컷 포인트를 계산하기 위한 코드도 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분석을 한 다음에는 하나의 리포트를 출력하기 위한 코드까지 다 포함을 해두었습니다. JSL 스크립트를 이용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셋을 동시에 분석하도록 하는 스크립트, 어플리케이션 스크립트를 제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오늘 보여드린 예시는 이제 ADA 컷 포인트인데 이런 데이터뿐만 아니라 다른 형태의 데이터에도 비슷한 로직 혹은 새로운 로직으로 각자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사용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